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딥다이브할 자료는요, 미국의 이 세금 면제 조직에 관한 건데요. 연방 소득세 면제받는 단체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종류도 많고 규칙도 좀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 이 복잡한 시스템의 핵심, 특히 중요한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아시도록 돕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미국 내국세입법, 보통 IRC라고 하죠. 거기에 섹션 501C가 이 다양한 조직들한테 면세 지위를 주는 근거인데요. 이게 뭐 그냥 비영리라서 주는 혜택이라기보다는 정부 역할을 좀 덜어준다거나 사회 전체에 좋은 일을 하니까 그걸 인정해주는 뭐랄까 일종의 사회적 약속 같은 거죠. 물론 그냥 되는 건 아니고 IRS, 그러니까 미국 국세청에 그 기준들을 다 맞춰야 하고 승인도 받아야 하고요. IRS 간행물 557이라고 여기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 사회적 약속이라니.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5원C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정말 유형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볼까요? 역시 가장 많이 들어본 건 5원C3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501c3가 진짜 대표적이죠. 주로 자선, 종교, 교육, 과학, 뭐 이런 공익 목적을 위한 조직들이에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여러분이 기부를 했을 때 그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연말정산 시즌 되면 기부금 영수증 챙기라는 곳들이 대부분 여기겠군요. 근데 그만큼 뭔가 제약도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따르는 책임도 큽니다. 가장 중요한 제약은 그 정치 캠페인 활동이 아예 금지된다는 거예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로비 활동, 이거 법 만드는 데 영향을 주려는 활동도 아주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또 조직의 이익이 뭐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사적 이익 금지 원칙도 중요하고요. 핵심은 오로지 면세 목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꽤 엄격하죠. 아,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 501c3 안에서도 또 나뉘어요. 공공자선단체랑 민간재단으로요. 공공자선단체는 이름처럼 일반 대중이나 정보 지원을 많이 받는 곳이고 민간재단은 보통 소수의 개인이나 가족, 기업이 만들어서 다른 공익단체에 돈을 대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해요. 그래서 민간재단 쪽 규제가 조금 더 까다롭기도 하고요. 오로지 공익 목적, 정치 활동은 안 되고 기부하면 공제 가능. 이게 501c3의 핵심이군요. 근데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정치적인 목소리 내는 비영리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건 그럼 다른 유형인가요? 혹시 501c4 이런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501c4는 보통 시민연맹이나 지역사회 개선 같은 이런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로입니다. 501c의 오로지보다는 살짝 여유가 있죠. 제일 큰 차이는 이 501c4는 자기들의 그 사회복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로비 활동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 캠페인 활동도요, 그게 주된 활동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요. 와, 오로지랑 주로. 이 단어 하나 차이가 정치 활동 가능 범위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드네요. 그럼 501c4에 기부하면 세금 공제는요? 그것도 되나요? 아니요, 그게 또 C3랑 다른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520식 4에 대한 기부금은 세금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활동에 자유를 더 많이 갖는 대신에 기부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없는 셈이죠. 사실 이 때문에 520식 조직들이 가끔씩 뭐랄까 다크머니 논란 같은 데 휘말리기도 해요. 기부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정치 캠페인 기부처럼 아주 엄격하지는 않아서 이게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좀 쓰일 수 있다. 이런 비판이죠. 물론 저희는 그냥 자료에 나온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결국 기부금 공제 혜택이랑 정치활동 자유도 사이에 뭔가 주고받는 게 있는 거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 외에 다른 510시 유형들은 어떤가요? 뭐 노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같은 곳들도 있다던데요. 네, 맞아요. 간단히만 짚어보면 510시고는 노동조합, 농업단체 이런 곳이고 510시 6은 상공회의소 같은 사업자 단체들입니다. 510식 7은 뭐 사교클럽, 레크레이션 클럽 같은 곳이고요. 이들은 주로 회원들의 상호 이익을 챙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씨프리처럼 넓은 의미의 공익과는 좀 다르죠.
정치나 로비 활동은 씨프리보다는 자유롭지만 여기도 기부금 공제는 보통 안 됩니다. 재향군인회라든지 뭐 연금기금이라든지 진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단체들도 다 이 510시 분류 안에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면세라고 해서 모든 세금을 다 안 내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면세 조직이 자기들 원래 목적이랑 상관없는 사업, 예를 들어 뭐 카페를 운영해서 돈을 번다거나 하면요, 그 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없는 사업소득세, UBIT라고 부르는데 이걸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뭐랄까, 부업으로 번 돈에 대한 세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미국의 다양한 면세 조직들, 특히 510C 그룹의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결국 각 유형마다 허용되는 활동 범위, 특히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이 그냥 행정 편의상 나눠놓은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활동에 공적인 가치를 두고 세금으로 지원할 거냐, 이런 고민이 담겨 있는 거죠. 더 큰 혜택, 그러니까 기부금 공제 같은 걸 받는 C3 같은 조직일수록 정치활동 제한이 더 엄격한 건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조직의 목적과 활동에 맞는 올바른 분류를 찾고 그 규정을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속 가능한 운영의 핵심이죠.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다양한 면세 조직 체계가 과연 공익 증진과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구조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